오늘은 제가 우리 이제 여름이면 다이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인데 가장 많이 최근에 질문 들어온 질문 중에 아이가 먹어도 되나요? 임산부가 먹어도 되나요? 이거 굉장히 이 질문 많이 들어왔거든요. 저는 그 질문할 때 왜 이 질문을 할까? 오히려 제가 그분들한테 역질문을 하고 싶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햄버거 먹고 싶다면 엄마들 그냥 사주지 않나요? 그게 너무 무서운 건데 엄마들은 그럴 때는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 내 새끼가, 내 아이가 많이 먹으면 배가 불러야지라고. 그래야 굉장히 부모님들 만족감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저는 비만을 잡았습니다. 저희 큰딸이 4학년 때 갑자기 살이 찌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아이가 통통해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정말로 스파르타하게 저희 아이를 초등학교 3학년 때 감량 다이어트를 시켰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냥 다이어트라는 의미로 안 쓰고 지금 감량 다이어트라는 의미로 썼죠. 감량 다이어트의 본연의 뜻은요. 본 뜻은 균형 잡힌 영양과 식단을 이용하여 체지방이 많은 사람들은요. 체지방을 감량시키는 게 감량 다이어트고요. 또 면역력 너무 마른 사람들 있죠. 마른 사람들은 가장 인체에 필요한 게 뭘까요? 체내에 필요한 게 단백질이겠죠. 그런 분들은 뭘 할까요? 근육 증량 다이어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가장 사살을 유지하는 여자분들도 가장 하고 싶은 게 뭘까요? 유지 다이어트 아닐까요? 그래서 다이어트란 거는 감량을 해야 될 사람한테는 감량 다이어트예요. 아마 모르신 분들은 어떻게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이가 키가 성장기에 다이어트를 시키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정확한 감량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그 감량 다이어트 할 때 몸에 필요한 칼로리는 낮춰주고요. 그리고 성장기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영양이겠죠. 이 밸런스가 맞지 않아도요, 아이들이 쉽게 살이 쪄요. 근데 아이들이 살찌면 가장 무서운 게요, 성인보다 아이 소아 비만이 가장 무서운 거는요, 두 가지가 함께 늘어납니다. 비만 세포 크기와 사이즈와 개수가 줄어들거든요. 그게 너무너무 무서워서 최근에는 우리 알츠하이머, 여러분들 알츠하이머 하면 어떤 생각 드세요? 거의 노년기에 생기는 질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는 아이들이 알츠하이머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는 성인병이라는 단어가 없어지고 이제 생활습관병이라는 단어가 생겼거든요. 심지어는 지방간도 아이에게 있고요. 고지혈증도 있고요. 고혈압도 있고요. 당뇨도 있고요. 근데 그 모든 게 전조 원인의 가장 많은 퍼센트가 유전보다 비만이에요. 아이들 몸에 지방세포가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요, 성장 호르몬이요 발생되지 않고요, 생성이 많이 되지 않고요. 가장 성장기에 필요한 게 성장 호르몬이죠. 노화가 빨리 온 사람들, 어떤 사람 노화가 빨리 온지 아세요? 성장 호르몬이 많이 배출되지, 분비되지 않는 사람들이 노화가 빨리 오는 거거든요. 그럼 아이들 성장 호르몬은 뭘 해야 되나요? 아이들 성장기 키 성장도 해야 되고요. 성장 호르몬이라는 건 키 성장만 할 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세포가 재생할 때 가장 많이 필요한 게 성장 호르몬이에요. 우리가 10시 이후로는 꼭 숙면을 하라는 이유가 뭘까요? 그 시간에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아이들도 그때 키가 크지 않고요.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지 않으면 아이들 면역력이 저하되고요. 잠만 안 자도, 잠만 조금 숙면이 부족해도 아이들에게 이런 엄청나게 많은 질병들, 질환이 생기는데 비만 세포는요, 그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비만하지 않아도요, 그 전에 체크를 해야 될 게 아이들이 변비가 있는지 없는지. 일반 소비자분들이 인식을 잘 못하고 있는 게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 변비 없어. 하루에 한 번씩은 꼭 화장실 간다라고. 근데 하루에 한 번씩 간다라고 변비가 아닐까요? 변비는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죠. 강의 때마다 우리 건강한 사람들 장의 숙변이 얼마만큼 있다고요? 최소 1.5kg 이상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면 비만한 사람들은요, 더 많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왜 마른형 비만들이 정말 무서운 이유가 그 말랐는데 복부에만 지방과 숙변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게는요 5kg, 정말 많게는 10kg까지도 있다라고 해요. 그 숙변이 만드는 게, 숙변은 독소고요. 이 독소들이 아이들에게도 있으면요, 성장 호르몬이 저해되고요. 성장 호르몬이라는 모든 체세포를 건강하게끔 만드는 데 필요한 게 성장 호르몬인데, 얘들이 해야 될 일을 성장하는 데, 세포가 재생하는 데 써야 되는데 체지방을 분해하고 독소를 분해하는 데 쓰다 보니까
키 성장도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른들은요, 우리 성인들은 노화의 지름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다이어트 디톡스는 해야 돼요. 다이어트하고 디톡스는 별개라고 생각하세요? 같다라고 생각하세요? 아이들은요, 육안으로 봤을 때 비만하지 않지만 이 아이를 낳기 전에 부모님 중에 한쪽이라도 비만하면 어떨까요? 꼭 거구만이 비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뭔가 체지방이 있다는 건 비만세포가 존재한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그것도 거슬려서요. 그 부모님들이, 내 부모님들이 소아 때부터, 유아 때부터, 이럴 때부터 비만세포가 있었는지 있다라면요, 그 아이는요, 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비만자는 최소 40%에서 많게는 80%까지 있다 해요. 그럼 언제부터 관리해야 될까요? 아이들이 뭔가 삼킬 수 있는 그 시기부터 관리를 해야 돼요. 저는 세포 영양을 공부하고 다이어트를 공부하던 사람이니까 자연스럽게 저희 아이들이 뭘 관리했을까요? 식단을 관리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착각하고 있는 게 열량과 영양은 여러분 완벽하게 다릅니다. 자꾸 아이들한테 배 채우려고 우리 70년대 못 살던 때나 배 채우는 거지 소량씩 먹게 하세요. 남기는 거 아까워하지 말고요. 아이들 탄수화물 노출 안 되게 하셔야 되고요. 근데 아이들은 이미 이걸 부모님들이, 엄마들이 뭘 하나요? 그냥 의식 없이 먹여요. 좋은지 나쁜지. 근데 나쁜지 알면서도 먹이고요. 또는 인지하지 못하고 먹이고요. 또 이런 거 먹은 거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걸 섭취할 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데, 짱구는 뭐가 없나요? 어떤 독성 성분이 전혀 없죠. 화학적인 성분도 없고요. 우리가 먹을 수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없습니다. 그럼 먹는 거 맞겠죠. 그렇다면 제가 이제 비만세포가, 왜 소아 비만세포가 이제 무서운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짱구는 독성 성분이 없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짱구가 이제 왜 좋은지 알아야 되겠죠. 짱구가 어떤 역할을 하니까요, 간세포를 해독합니다. 간세포를 해독하게 되면요, 뭐가 월등하게 좋을까요? 간세포가 해독되지 않으면요, 우리 담즙이 나오지 않고요. 왜 우리 그거 있죠. 유산균은 오늘 제가 땡땡 사업자분들과 만나는 시간이 있었어요. 유산균을 섭취를 했는데 변비가 해결되지 않았대요. 왜 그럴까요? 분명 유산균 함량도 많고 많은데요.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요. 간이 좋지 않으면요, 담즙이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좋은 유산균을 먹어도요, 흡수가 되지 않을 수 있고요. 또는 그 유산균에 뭐가 부족해서요. 기술력이 부족해서 걔가, 우리가 위에는 위산이라는 게 있거든요. 위산이 얼마만큼 독하냐면요, 여러분 낙스 있죠, 낙스. 낙스보다 더 독한 게 이 산이에요. 그리고 또 유산균에서 뭐가 분비가 되냐면요, 유산균을 좋아하는 그 액이 분비가 돼요. 그러면 내가 위 기능도 좋지 않은 사람이 유산균을 먹었을 때 기술력이 부족하면 유산균이 장까지 살아서 갈까요, 못할까요? 이미 위에서 다 파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유산균 뭐가 있나요? 특허 기술력 공법이 있고요. 특허 성분이 있고요. 잘 코팅이 돼서 장까지 살아서 갈 수 있고요. 이 유산균이 장에 들어가서 흡수를 잘 할 수 있게끔 간을 해독을 해주니까 간 기능이 좋아지니까 담즙 분비량이 많아지는 거고요. 담즙 분비량이 많아지면요, 인체에서요, 생성되지 않던 소화 효소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요, 유산균이 장에서 잘 흡수할 수 있게끔 해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변비는요, 장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간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술 한 잔만 먹어도 얼굴 빨개지고요. 술이 약하신 분 있죠. 그런 분들은 뭐가 부족할까요? 알코올 분해 효소도 부족하고요. 제가 오늘 효소라는 단어 여러 번 쓸 거예요. 알코올 분해하는 효소도 부족하고요. 간 기능이 저하됐기 때문에 담즙이 많이 분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유산균을 섭취를 해도요, 효과를 잘 못 봅니다. 그래서 어느 유산균은 누군가는 효과가 좋다고 소개받아서 먹었는데 나는 효과가 없는 이유가 간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먼저 체크를 해야 될 게 간입니다. 그럼 내가 간이 좋은지 안 좋은지 체크하려면 아주 심플하죠. 피곤함을 잘 느낀다. 무기력증이, 피곤하지도 않지만 약간 무기력증이 있다. 그리고 짜증이 많이 나도 간이 좋지 않아요. 우리가 피곤한 날은 어때요? 그냥 짜증나죠. 그게 간이 약해져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는 유산균을 먹어도 변비가 해결되지 않고, 또는 변비가 아주 심하다. 무조건 장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많이 먹지 않는데 소화가 잘 안 된다. 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짱구는 대표적으로 가장 우선순위라는 게 간 해독이에요.
해독 기간 70% 이상 간에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럼 간이 좋아진다면 자연스럽게 예전하고 똑같이 먹을 때 이 정도 살쪄야 되는데 살이 더 있어요. 내가 예전에 음주를 이렇게 하면 취하긴 한데 숙취가 있어야 숙취가 덜해요. 저 아예 없다는 말씀 안 드려요, 사장님. 단 한 번의 짱구가 마약도 아니고 단 한 번에 한 포, 두 포에 확 좋아질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의 세포의 건강 상태는 다 다릅니다. 몇 포든 뭐 몇 포 먹어야 돼요? 얼마만큼 먹어도 효과 있어요? 라고 하면 저는 답변 못 드려요. 제가 여러분들 세포 하나하나 볼 수가 없고요. 세포는요, 60쪽에서 100쪽이에요. 이 60쪽에서 100쪽의 세포들이요, 질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요, 이미 건강할 때 짱구를 드시는 분하고요, 이미 내 장 상태가, 간 상태가 안 좋을 때 짱구를 드시는 거하고 속도는 완벽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원리고요. 그래서 저희 짱구가 가장 강력하게 간을 해독하기 때문에, 간 딥톡스를 하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좋은 영양소 드셨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좋고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드시던 영양제를 한번 며칠 끊어보세요. 그래도요, 별로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선 간이 해결되면요, 피곤하지 않아요. 우리가 영양제 먹는 사람 대부분이 피곤함을 잘 느껴서 그래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살짝 며칠 줄이셔도 짱구가 정말 좋구나 라고 인지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비만은 무서운 이유가, 비만은 뭐예요? 비만은 말 그대로 지방이에요.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지방세포예요. 네, 지방세포예요.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건 지방세포인데, 그래서 아이들 소아비만이 무서운 건요, 단순하게 비만세포 사이즈가 커지고 개수만 늘어난 게 아니라 커지면 커질수록,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암세포가 좋아합니다. 암세포는요, 매일 꾸준하게 생겨요. 최소 3,000개 이상. 그래서 성인병의 단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암세포에 의해서, 이런 독소에 의해서 자꾸 뭐가 커지니까요. 좋은 영양을 집어넣은 사람들은요, 내 몸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NK세포, 면역세포 질이 늘어나고 상상되고 있는데, 지방세포가 늘어난 사람들은요, 면역세포보다 뭐가 많아지니까요, 암세포가 많아지니까요. 내 몸에 따라서 암세포는 매일매일 생기는데 지금 이 순간도 생겨요. 지금 이 순간에도 생기는데 내 몸에 얼마만큼 NK세포가 많느냐에 따라서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암세포하고 지방세포 공통점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뭐? 세포가 생긴다. 한쪽은 암세포예요. 얘는 지방세포예요. 누가 똑같은 원리를 모아가지고 얘네들이 기존에 없던 혈관을 만듭니다. 이걸 우리가 신생혈관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이 신생혈관을 통해서요, 즉각적으로 지방세포도 전달을 합니다. 분포가 돼요. 어디를 통해서? 이 혈관을 통해서요. 그래서 모든 독소는요, 뭐라고 하죠? 혈관을 타고 모든 세포로 전달이 돼요. 암세포하고 지방세포는 동일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암세포도 전이 됐다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그거고요. 내 몸에 얼마만큼 지방인자가 많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살찌면 모든 질병의 근본이 되는 거고요. 육안으로는 사사예요. 우리 꿈의 숫자죠, 사사. 육안으로 사사라고 했을 때 그분 몸에는 독소가 없을까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인체에 독소 없는 사람은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까 잠자는 동안 성장 호르몬이 발생된다 했죠. 이 잠자는 동안 성장 호르몬이 세포를 재생시킨다 했죠. 그 호흡하는 과정에도요, 우리 인체는 활성산소가 나와요. 이 활성산소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호흡을 하는 순간 아무리 가식을 하지 않아도요, 내가 공기 좋은 산에 있다 하도, 공기 좋은 곳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인체는요, 자동 호흡에 의해서 활성산소가 생깁니다. 우리가 이걸 자연 노화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자연 노화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 호르몬이라든지 열량이라든지 좋지 않은 파라벨 방부제라든지 기타 등등을 이제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살찌지 않아도. 그래서 뭐가 존재한다? 우리 인체에는 독소와 암세포는 매일 존재한다입니다. 근데 이게 존재하는 걸 빨리빨리 대사를 시켜서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게 어떻게 해야 된다? 간이 좋은 사람들은요, 배출량이, 대사 능력이 빨라요. 아마 저를 안 사람들은요, 두 가지를 말할 거예요. 김지한, 진짜 뭘 안 먹는다. 뭘 안 먹는다고 말씀하신 분은 저랑 술 마신 사람. 전 술 먹을 때 안주를 많이 먹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진짜 음식 안 먹는다. 그러니까 살 안 찌지라고 저한테 말을 해요. 근데 저랑 1박 2일 정도 같이 있으면요,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살이 안 쪄요라고 해요. 전 둘 중에 하나를 항상 포기합니다. 술을 선택하면요, 저는 안주를 포기해요.
그래서 그때 뭘 먹냐고 전 짱구를 먹어요. 또 사람들은 그렇더라고요. 안주를 안 먹으면 술이 빨리 취한다고 안주를 막 먹더라고요. 그럼 두 가지가 나빠져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요, 알코올은요, 간에서만 분해하는 게 아니고요, 열량도요, 간에서 분해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영양소가 1차 분해기관, 해독기관이 어디라고요? 간입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에는요, 독소가 존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미료라든지, 아무리 좋은 것도요. 우리가 닭가슴살을 먹든요, 오리고기를 먹든요, 좋은 영양을 흡수한다 하더라도 그 영양이 여러분들의 간 상태에 따라서 흡수량이 매우 달라요. 육안으로 보이는 지방이 쌓이기 전에 뭐가 는다? 몸에서 암세포가 늘어난다예요. 염증세포가 늘어난다예요. 그래서 수많은 질병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른이면 성인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세포가 있는 살아있는 생물체는 다요. 생명체는 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도 뭘 해야 된다? 아이들도 그 아이가요. 지금 내 아이가 이미 배가 통통하게 나와 있다. 그럼 뭐다? 이 아이는 무조건 배가 통통하게 나와 있지 않는 아이보다 내 아이가 지방세포가 많구나 인지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는요, 그대로 성장을 하면요, 무조건 성인 비만 기본 옵션이고요, 여러 질병에 노출이 돼요.